네, 우리 끝판 토론 또 2부 저희가 지금 기획된 대로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3,800명, 아까 그 4,000명에서 많이들 잠시 화장실을 가신 분들이 많지 않을 정도로 그대로 동접자들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방울방글님, 창효킴님, 수구레 뉴스님, 하루님, 네, 우리 창효킴님께서는 최재형 목사님을 기다렸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기다려 주셨고요. 세상만사월시구님, 서연아님, 그리고 아까도 우리 노영희 변호사께서 그 닉네임 읽어줄 때 조금 조심스럽게 말했던 C800, 네, 이런 이 닉네임을 갖고 계신 분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늘정님, 하이선님, 앞서 진행하면서 봤던 닉네임들이 그대로 계신 걸로 봐서 오늘 끝까지 끝판토론 함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좀 전에 저희가 끝판토론 일부 끝날 무렵에요. MBC 단독 보도가 나왔었죠. 지금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방침이 확인됐는데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관련한 겁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이것을 거액을 댔는지 규명하는 게 핵심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정기환 평론가와 이야기 좀 나누고 바로 이어서 우리 또 최재형 목사님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 평론가님. 네. 뭐 최재형 목사 조금 시간이 걸리고 원래 네. 8시쯤 오시기로 했는데 제가 7시 55분에 저한테 문자가 와 있던데 지금 차가 너무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오늘 지방에 갔다 오시는데 서울로 올라와서 자동차로 도저히 이동이 안 돼서 지금 이제 지하철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그 네. 전까지 마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방침이 단독으로 MBC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서 아까 토론을 계속 이어갈까 했는데 김종 박사나 노영희 변호사가 지금 다른 일정에 있어서 가시게 그렇습니다. 돼가지고 네. 제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과 후폭풍을 일으킬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채 양명주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법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그 안에서 사실 양명주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다른 그 특검들 중요 사안들에 조금은 가려져 있었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침 단독 기사가 뜨면서 오히려 앞으로는 또 이것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회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소환 시기와 관련해서 이제 방침을 세웠다는 것은 대통령실 들으라고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선전포고를 네. 한 것이죠.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는 탈탈 털었는데 없었다. 그러니까요. 라고 한 것을 현직 검찰 조직에서 지금 이 문제를 정면으로 가지고 나오면서 수사를 하겠다고 네. 직접 소환을 하겠다고 자, 소환의 방식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은 전면적인 권력 투쟁이 지금 대통령실 용산과 서초동 대검에서 일어나 버렸다. 네. 자, 이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이를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대통령실과 검찰이 뭔가 조율을 한다기보다는 이제는 검찰은 자기 조직의 생존 논리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소환해서 가겠다. 네.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기에서 총대를 메고 있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절대적인 권한으로 내가 수사를 하겠다고 네. 하고 이제 이것이 어떤 배후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지금 현재 확인이 되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보는 여러 가지 가설 안에 이런 일들이 기획되고 추진되고 결론이 났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은 지금 대통령실이 초긴장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아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시치푸스 빈센조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댓글로 달아주셨어요. 쇼하지 말라고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왜냐하면 검찰이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줬던 많은 모습들이 쇼였던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학습을 됐고 그런 효과에 의해서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할 겁니다. 이제 쇼라는 것은 봐주기 위해서 억지 소환을 한번 하고 네. 면죄부를 완전히 줘버리는 거죠. 주어버리는 것에 대한 이제 우려 또는 뭐 그런 생각이 이제 쇼라는 네, 표현이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상황 같으면 조용히 소환 조사에서 끝내고 말았지 이것을 대통령 기자회견 하루 만에 검찰에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일제 공개를 하고 또 공개한 언론이 MBC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한겨레 신문에서는 검찰 분위기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와 별개로서 완전히 끝났다. 문재인 정부 때 완전히 탈탈 튼 게 아니다. 실제로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결국 검찰과 용산 간의 전면전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접근이고 추론이다. 다만 거기에서 검찰이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끝까지 국민들이 믿는 조직으로서 거듭나는 것이냐, 여기에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없고요. 늘 권력을 생각하면서 권력의 바람에 맞춰서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정의와 진실을 위한 투쟁이라기보다는 검찰 현재 수뇌부나 검찰 조직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조직 전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의해서 전면전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작진은 지금 MBC 단독 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하고 하단 이런 자막. 것들을 네. 하단 자막을 계속 좀 올려서 이 부분이 왜 지금 중요하게 우리가 논의가 되는지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소환 조사 방침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MBC의 단독 보도로 나왔다. 이제 이것이 미칠 파장은 매우 큰 것이고 네. 전면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실의 대응은 어떻게 될지 아마 많은 기자들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반응이 뭔지 아마 대변인실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오면 다시 전해드리기로 하고 네.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현재로서는 공식 입장이 없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의중과 김건희 여사의 생각이 반영된 상태에서 뭔가 나올 텐데 네. 참모들이 비서실장이 정무수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면 아직까지는 공식 입장이 없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그 전 평론가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이 지금 대통령실과 약속 대련 아니고 제갈길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는 이게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와 관련된 것 그리고 검찰 조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뭔가 힘과 세력을 유지 또는 확장시켜 나가자고 하는 계산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호사가들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네. 얘기고요. 그것이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소환을 결정했다고 하기에는 큰 이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신들이 검찰의 수뇌부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개인의 결단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네. 이미 작년 연말에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이것이 일요신문 있죠. 아시죠? 주간지 네, 일요신문의 단독 보도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이 이것을 따라 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취재가 안 되고 일요신문은 단독 보도를 한 것이고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대통령실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어떤 식으로든 제어하거나 아니면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네.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당시에 인사권을 갖고 있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우고 본인은 올 7월 달에 인사입니다. 올 9월, 10월에 또 검찰 인사가 있으면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다른 데로 이제 정근을 가겠죠. 네. 자, 그러면 그 시점과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이 국민들 상대로 이 문제는 없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일단락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한 것은 네. 결국 전쟁을 선택한 것이고 그 전쟁의 목적은 결국 진실을 밝히겠다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단의 배경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중앙지검장의 자기 판단과 선택과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정치적으로 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무엇이 작동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많이 과하게 진도가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동안 대통령실 입장은
주가 조작꾼에게 속아서 김 여사가 계좌를 맡겼고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게 입장인데요. 그런데 지금 사실 검찰 쪽에서는 총선 직후에 약간 입장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김 여사를 조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런 변화들이 분명 현재 그 윤 대통령 관련해서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취약하게 흘러가는 이 여건의 상황들을 검찰 쪽에서도 어찌 보면 선제 공세로 지금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죠. 이제 선제적으로 들어온 것이고 이게 시기를 놓치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는 영원히 묻혀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름의 결단과 판단을 통해서 했고 그리고 이제 묘하게도 왜 이것을 MBC를 통해서 흘렸느냐. 정부가 정권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언론이 어디입니까? MBC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국민들은- 기자회견 때도 굉장히 소외된 국민들은 느낌이 있었어요. 가장 신뢰하는 언론이 또 MBC고. 그럼 검찰이 왜 MBC에 이 내용을 흘렸느냐? MBC만 단독으로 지지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그렇게 넓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또 어제는 왜 한겨레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보도했느냐? 물론 법조팀이 모든 언론이 다 있지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보를 가져가면 확실히 보도를 할 것이라는 판단했겠죠. 만약에 보수 언론 쪽에 이것을 줬다고 하면 네. 자 보수 언론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기사로 내보냈겠느냐 이제 이런 의심이 있으니까 늘 검찰에서 언론을 상대로 이런저런 정보를 흘릴 때는 네. 가장 믿을 만한 그리고 확실하게 보도할 대상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네. 조금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이것을 비사실 공표라는 위험 부담을 안고도 여론의 반응을 떠보려고 할 때는 또 이런 언론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약간 언론 플레이를 할 때 구분을 해서 한다 이런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오늘 MBC와 어제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방침이 확고하게 섰고 네. 전면전을 하겠다 이런 이제 결정이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김창환님께서 기자회견 안 시켜주니까 성질나서 보도한 거다라고 또 보셨는데요. 글쎄요. 취재원에게 무언가를 받았을 때 방송사에서는 보도가 할 수 있겠죠. 그 원소스가 어디서 왔느냐인데 그 시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 정기환 평론가께서 계속 분석하고 계신 겁니다. 자, 많은 언론이 이제 MBC 보도에 대해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아마 집중적으로 조명을 할 것이고 무엇보다 대통령실 반응이 어떻느냐.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이미 특정 언론사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추가 확인 없이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검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사실 아닙니다라고 할 건데 자,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네. 아마 기자들이 어제도 뭐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 한 150명 정도 모였으니까 네. 다들 대변인실에 이제 어떤 상황인지 대비는 하고 있는지 이게 진위 여부에 대한 파악부터 대통령실의 대응 이런 건 이제 취재를 하고 있을 텐데 네. 그 반응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네. 지금 현재는 이 국면이 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관여할 만한 사안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쪽으로 가는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이것은 검찰이 폭거다. 이미 끝난 사건을 왜 하느냐. 민주당이 배후 조정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비난과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 사안을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반응을 하는지가 아마 오늘 내일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네. 오늘 이 시점도 어제 기자회견 이후 하루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하루 만에 됐다는 것은 대통령실이 금요일 날 저녁에 이 발표를 검찰이 함으로써 네.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긴장도가 매우 떨어진 상황에서 언론의 보도 하나하나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이제 이런 관리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묘하게도 금요일 저녁에 이런 것들을 터뜨렸다는 것은 검찰에서는 시간을 벌고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밝힌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도록 하는 조치가 아니냐. 네. 당장 검사들 지금 토요일, 일요일 전화 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자 보자 이런 것도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묘한 시점에 매우 계산된 계획에 의한 보도와 그리고 발표 그리고 그 시간도 한번 보십시오. 저녁 시간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다 퇴근하고 금요일 저녁에는 토요일, 일요일 이제 휴일.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검찰에서는 이미 방침을 세워서 발표를 했다. 여러 가지로 정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가져올 정치적 파장은 실로 대단하고 폭발력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MBC 보도를 좀 인용해서 전해드리면 그 검찰 핵심 관계자가요. 김 여사를 소환해서 몇 번씩 부르기는 어려우니 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같이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지난해 말에 원론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종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김 여사 변호인에게도 설명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도 내용으로 보면 이제 애매한 게 있죠. 자, 기왕에 소환 조사할 것,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함께 조사를 하자. 그러면 일거양득 아니냐. 자,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대통령실은 그렇게 조사받으면 면죄부를 이번에 확실히 받겠네. 불기소가 되든 또는 약식 기소가 되든 무혐의 처분이 되든 결론이 나겠네. 라고 이렇게 흘렸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요. 네. 자, 그래야 지금 국민들한테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해서 수사해서 기소하고 사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반란의 느낌 또는 저항의 느낌 또는 공격의 느낌을 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MBC에다가는 기왕에 하는 거 도이치모터스까지 같이 정리해서 가겠다라고 한 측면이 하나의 가설이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조금 전에 댓글로 올려주셨던 분의 말씀처럼 네. 야 이거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냐 약속 대련이다. 자 이번에 이거 하면은 모든 거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정리해주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물러나고 네. 네. 그다음에 송경호 서울지검장은 자 가을에 인사철에 다른 쪽으로 정건 조치를 하면 끝이 나겠구나라고 하는데 저보고 확률적으로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과 후자의 제 의견에 몇 %의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면 저는 전자가 90%, 네. 후자는 10%다. 만약 후자가 10%인데 이것이 실제 사실로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겨레 신문이나 MBC의 저 내용을 저런 방식으로 했겠느냐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90%는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조준하면서 수사하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 지금 끝판 토론 함께 하신 분들 4,500여 명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희석 표님께서 오늘 1부부터 쭉 함께 하고 계신데 그러면 지금 명품 주가 조작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양평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느냐? 네,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양평 문제는 고소 고발이 많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조사도 수사도 또 당사자도 매우 많은 사건이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특검을 통해서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지 않으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에 이번에 명북병과 관련돼서 3사람이 수사팀원으로 검사들이 투입되는데 네. 그런 정도 수준으로 조사가 되지 않겠죠. 자, 이 부분은 양평 게이트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대상도 많고 그리고 사건 자체도 매우 복잡하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5개, 6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로 말씀드리면 국정농단에 준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건드리기는 어려울 것이고 네.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고 그 과정에서 비리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국정농단으로 들어가서 정권의 존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얘기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국토부에 있던 고위직 공무원들, 지금 현역 공무원들이죠. 현직 공무원들도 자유롭지 못하고 이번에 당선된 김성교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도 아마 여기에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자 두고 있지만 이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하기에는 네. 사건의 크기가 너무 크고 그것이 네. 가지고 있는 폭발력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그냥 투척용 폭탄이라면 저거는 말 그대로 대포 같은 네. 그런 이제 초대형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이어져 가기는 어렵다. 만약 시작한다면 그 사건으로도 이어지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국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정권이 어떻게 이제 국민들로부터 판단받고 존재감이나 또는 국정 운영의 주체로서 계속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레임드로 빠지게 되면 이 문제도 급속도로 드러나서 네. 수사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버티고 견디고 관계없다고 하면은 좀 더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기환 평론가가 보셨을 때 지금 오늘 이 단독 보도를 통해서 검찰이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선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이제 주말 동안 준비를 다음 주에 대통령실에서 다음 스텝에 대한 어떤 전략들이 나올 텐데 어떤 움직임 보일 것 같습니까? 지금은 거의 멘붕일 겁니다. 그리고 엊그제 있었던 대통령 기자회견도 체계적으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대통령이 질의와 응답을 위해서 사전 이런 그 준비를 충분히 했다는 생각을 좀 덜 했고요. 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대통령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또는 작동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소통하는 분위기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더욱더 복잡하죠. 김건희 여사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된 문제는 어느 누구도 대통령에게 직보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네. 우리가 계속 의심하고 있는 비선 라인들이 존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비선 라인 쪽이 실존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지난번에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한 총리 임명설이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비서실장 임명설과 관련된 것들과 관련해서 비선 조직이 움직였다고 했는데 네. 이번에 이 문제도 아마 비선 조직 쪽에서 김건희 여사 라인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대응하고 해결할 것인지를 방침을 세우지 않으면 네. 이 내용이 지금 바깥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의 공식 라인을 통해서는 확인할 내용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김건희 여사 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계속 살펴보는 것이 아마도 대통령실의 의중을 정확하게 읽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우리 애청자분들 최재형 목사님 도대체 언제 나와요?라고 많이들 기다리고 계신데요. 네, 드디어 함께 착석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그 끝판토론 2부는 최재형 목사님 모시고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을 우리 사회에 용기 있게 또 공개한 그 진심을 또 듣고자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그 목사님 옆에 앉으시니까 제가 긴장이 좀 풀렸는지 이게 마이크 선이 빠져나와가지고요. 우리 이거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생방송의 묘미가 마이크 줄이 밖으로 막 빠져나오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 보이고 그대로 있거든요. 보이시는 거죠. 네. 그래서 말 그대로 라이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4,700분이 지금 들어와서 방송을 봐주고 계시고요. 네.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김건희 명품백과 관련된 우리 최재형 목사님의 용기 있는 폭로와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수사 상황 또 직접 당신이 지금 검찰에 출석해야 되는 신경들을 네, 여러분들은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잠깐만 나가셔서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누르고 이 방송 계속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 진행은 우리 권대희 미디어 본부장이 맡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래 미디어 본부장이셨습니까? 예, 예. 한 달 된 미디어 본부장입니다. 그 유명 회사에 앵커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미래는 결국 뉴미디어 시대다 이렇게 하고 그 좋은 회사 버리고 스피스에 합류했습니다. 우리 네. 저기 대표님보다 훨씬 저기 미남이시라서 예.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저 뭐 감사하고요, 일단. 그런데 지금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꽤 오랜 시간을 끝판 토론을 지금 2부까지 기다려주신 그 이유는 우리 목사님을 보고자 함이고 또 목사님이 지금 현재 처해진 상황이라든지 또 우리가 정말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거거든요. 네. 자, 일단 먼저 목사님, 이제 검찰 수사 앞두고 계신데 심경이 어떠실까요? 신경은 뭐 여여합니다. 뭐 특별하게 뭐 제가 뭐 특별한 건 전혀 없고요. 뭐 제가 뭐 꼭 해야 할 말 할 것이고 또 검찰이 그동안 5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총선 이후 야권이 압승을 하니까 이제 뭔가 이제 하는처럼 하는 모습 이런 것도 저는 또 질책을 할 것이고 예? 제가 이제 먼저 당당하게 임할 겁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 이제 좀 드리면 자 최초 공개일 수 있는데 월요일 날 출석을 하시는 거죠?
월요일 아침 9시 30분에 포토라인에 포토라인 직접 예, 쓰시는 예, 거고. 씁니다. 예. 자,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어땠습니까? 대통령 뭐 죄송하다 사과를 했다고 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뭐 그러면 끝난 거 아니냐, 문국백 거뭐 대수냐, 뭐 이제 이렇게 예, 하고 예. 검찰에서는 오히려 소환 조사를 감행하고 있고 오늘 조금 전에 예, 예. 혹시 그 MBC 속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 소환. 김건희 여사 네. 이제 아, 도이치모터스와 예, 예. 관련된 것도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이제 방침을 정했다고 해서 저는 미리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그 그렇게 해야 인지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그러니까 주시면 궁금한데요. 좋겠네요. 예. 예. 그 어제 취임 2주년 그 내용을 쭉 봤습니다. 스트리밍으로 보지는 않고 나중에 이제 봤는데 말 그대로 어느 정당에서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거 하나마나한 이야기 자화자찬 너무 불편하고 윤 대통령도 문제지만 그 참모들 그 원고를 써준 이런 스태프들 이런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 대통령이 뭐 알겠습니까? 솔직히 써준 거 읽는 거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대변인실이고 홍보수석실이고 그 측근 참모들이 교체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언제나 저 모양 저 꼴이고 저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과도 좀 이렇게 좀 클리어하게 선명하고 정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과를 하면 좋은데 그냥 뭐 지난번 KBS 대담할 때도 사과를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사과를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미 사과를 한 것처럼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이런 모습도 불편했고 네. 전반적으로 국정정번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질문도 선명하거나 날카롭지 못했고 네. 답변도 분명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네. 네네. 공주님께서 최재형 목사님이 애국자이십니다라고 응원해주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의 용기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죠. 아무리 지금 수사 단계라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그동안 또 여러 가지 보여준 바로 우리 국민들이 이미 그 진실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또 어제 기자회견 말씀을 하셨으니까 추가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단 말이죠. 네. 그 부분이 분명 사실 목사님이 지금 이 수사에 연루돼서 소환 조사를 받으실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마 관심이 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주가 조작 사건과 이 디올백 사건을 분리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왜냐하면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건인데 여기에 그냥 추가로 뭐 이렇게 더해지듯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은 단지 제가 디올백을 준 그 정황만을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그 앞전에 샤넬 화장품 세트 그리고 저 말고도 평소에 다른 접견자들이 줄을 서서 또 선물 꾸러미를 들고 들어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해명 그리고 심지어 관저로 이사를 가서도 뇌물성 선물을 받은 게 포착이 됐잖아요. 샘플이지만 네. 백석대 설립자 장종영 박사로부터 11월 27일 날 낮 11시 반쯤에 대명천지에 몰래 받은 것도 아니고 그거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관저에 누가 삽니까? 뭐 다른 사람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사는 곳이고 부부만 사는 곳인데 거기에 이런 뇌물성 선물을 전했다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받은 걸로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있어야 되고 일반 사람이 보냈다고 그러면 뭐 그냥 축하의 의미로 관저에 입주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분재 하나 가지고 계시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 백석대 설립자는 교육부로부터 총장 직위해제를 당하고
건축 공금을 횡령하고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이미 정죄를 받고 재판 중에도 있는 사람의 이런 1,000만 원 이상의 고급 분재를 받았다고 하는 거는 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갖다 줬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으면 반환 창고가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관저에 이사 가서도 받았던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거라면 검찰 간부 시절에 간부 부인으로서 윤석열 검사의 부인으로서 또 협찬과 후원의 명목으로 전시할 때마다 대기업이나 이런 알토란 같은 회사에 그런 걸 요구를 했잖아요. 네. 협찬과 이 네, 후원을. 네. 그리고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그 무렵에도 23개 업체로부터 후원을 또 협찬을 받았고요. 네. 그건 뭐냐 하면 검사의 부인, 특히 최고 권력을 가진 그런 검찰 권력을 가진 그런 부인이 협찬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도와줄 CEO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 거를 통틀어서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사법정의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단체나 최광욱 의원이라는 분 이런 분한테 고발을 당했잖아요. 네, 그런 건 네.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서초동 커머너 컨텐츠에 앉아서 받았던 선물들, 검찰 간부 부인 시절에, 그리고 당선되고 취임한 이후에 커머너 컨텐츠에서 받았던 선물들, 그리고 한남동 관저로 이주한 이후에도 받았던 선물들을 모두 다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그냥 도이치모터스하고 그냥 이렇게 얹어서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반대의 입장이 있습니다. 두 사안은 달리 두 가져가야 사안이 된다. 전혀 다릅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메인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사안이니까. 예. 많은 분들이 사실 오늘 지금 최재형 목사님을 기다리셨고 또 지금 응원도 하고 계시지만 또 몇몇 분들은 종교인 목사님이신데 너무 현실 정치 이런 쪽에 왜 이제 지금 주인공이 돼버렸는지에 대한 의혹들, 의심들, 대중의 인식이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사실 그런데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목사, 신부, 스님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했다고 하는 증거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도 있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방정부 통틀어서 900가지의 이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파파라치 제도가. 네. 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뭐 쓰레기를 무단 투척하는 사람을 몰래 카메라로 찍어서 신고하면 그렇죠. 포상을 받고 네. 또 난폭운전, 음주운전하는 사람을 찍어서 또 하면 교통경찰에 신고하면 보상을 받고 그런 류의 가지수가 900가지가 넘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김영란법,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상이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이라는 것뿐이지 대통령의 배우자가 제가 보는 앞에서 인사청탁을 하고 또 이런 선물을 수수하는 거를 증거 채집을 해서 제가 공공의 영역에서 네. 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것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지. 네. 저는 뭐 공익제보자가 뭐 목사 스님 이런 거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정치와도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 네. 예, 그 정치인의 한 분이라는 것뿐이죠. 뭐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의 최고 정점에 있는 분이니까 네. 제 대상이 그런 분인 거지. 뭐 저는 뭐 정치에 어느 정당에도 가입한 적도 없고 네.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통일운동가지만 통일운동 단체에도 저는 가입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김여사 명품백 이 수사를 앞두고 계신 취재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 끝판 토론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쟁점 사항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그 부분인데 네. 그래서 바로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이제 앞서 타 방송 보도를 통해서 부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 어떤 생각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인한 게 아니고요. 네. 어느 아마 MBN으로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네. MBN 그 기자가 뭐 이렇게 뭘 저하고 이렇게 저는 통화는 안 해요. 통화를 하면 다 이게 음성 녹취를 해가지고 뉴스에 내보내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뭐 평소에도 많은 기자들이 저한테 접촉을 하고 시도를 했지만 근 일주일 어간에는 하루에 100여 명 이상의 신문방송 기자들이 그냥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요청하니까 다 물리적으로도 응대할 수가 없어서 네. 문자로 설명을 하다가 내가 어느 매체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방송. 그러다 이제 방송을 나가니까 그걸 중단을 했는데 그거를 못 참고 그새 그걸 보도를 해버린 겁니다. 네. 예, 내가 노라고 이렇게 말한 거에 네. 그게 아주 뭐 이제 페리어드 끝난 대화인 줄 알고. 네, 네. 근데 이제 뭐냐 하면 제 이 본질은 그겁니다. 뭐라고 네, 직무 관련성 여부. 직무 관련성 여부. 네. 직무 관련성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거는 검찰이나 검사가 판단할 사안이고 저는 왜 그런 일을 했으며 왜 그렇게 이런 현상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진술한 거에 뿐인데 저는 이렇게 진술했어요. 저는 언더커버라는 취재를 한 거다. 그렇죠. 네. 언더커버라는 취재가 아니면 이거는 도저히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가 없었다. 그것을 설명했을 뿐이고 그거 외에는 나는 이게 직무와 관련된 건지 아니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나는 미국 시민권자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뭐 평통 이야기가 나왔던데 평통 한 자리를 얻을까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왔더라고요. 네. 평통을 얻는다는 것도 궤변이고 네. 왜냐하면 나는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 평통짜리를 줄 수도 없어요.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고 내가 뭐 여기서 장관짜리 무슨 뭐 공무원짜리 그것도 저는 이중 국적자도 아니고 네.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리고 저는 순수한 목회자고 통일운동가고 시민운동가 대북 사역자이기 때문에 네. 저는 비즈니스를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간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기득권이나 이득을 취할 일도 없고 순수하게 저는 공익자 차원에서 통일운동가로서 시민운동가로서 저는 언더커버를 통해서 이거를 폭로한 게 본질이지 이거는 뭐 직무성 이런 걸 연결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목사님께 네. 간단히 좀 질문을 드리면 예. 예전에 제가 한 2달 전에 인터뷰 이제 했을 때 뭐 정부에서 또는 용산에서 또는 뭐 지인을 통해서 대통령실에서 현재 그 의견을 주거나 받거나 이제 목사님의 상황이 어떤지 왜 이걸 했는지 누가 질문이나 응답을 요구했던 게 한 번도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용산 쪽에서 아무도 연락을 오거나 이렇게 한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을 말하는 예, 이 거니까 사건 때문에. 평소에 교류했을 때 평소에 교류할 때는 이미 끝났고 이제 명품백 폭로 이후에 폭로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대통령실 제가 이 방송 아닙니까? 예. 대통령실이든 국힘당이든 여사의 측근이든 뭐 우회적인 한 라인이든 어느 누구에도 연락을 받은 적이 받으면 없습니다. 대은 없는 것이고.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폭로 이후에 이렇게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데 네. 사실은 급전직하 또는 급상승 뭐 이렇게 이제 좀 상황이 갑작스럽게 수사를 전격적으로 시작하고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소환 조사를 하겠다. 네. 지금까지는 서면이냐 소환이냐 비공개냐 공개냐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상황이 확 이렇게 되면서 목사님 이 명품백 사건이 엄청 지금 파장을 크게 일으키고 있고 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도 좀 그렇게 보시나요? 검찰이 이번에 제대로 수사해서 이것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정확하게 내릴 것이다 이 정도까지 보십니까? 네, 이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 누가 나한테 살짝 귀뜸해 준 분이 있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현 정권에 약간 빡을 쳤다. 뭐 이렇게 네, 표현을 네. 하면서 제대로 아마 수사를 할 모양이다. 정권의 눈치를 안 보고. 그렇다면 뭐 저도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게 이 카르텔이라는 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증거를 내드릴게요. 저는 여기 그 프레임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출두를 해도 지금 계속 2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스토킹 혐의로 저를 계속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이걸 이제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제 뜻과 의사와는 아무런 그 의논된 바도 없고 네. 다만 서초경찰서에서 그런 고발장이 접수됐다라고 하는 것만 확인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경찰서 담당자는 기자들한테. 네. 그런데 이미 기자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서초경찰서 담당자들이 이거를 최 목사를 불러서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가 이게 더 진도가 나간다는 구체적인 얘기를 언지를 한 바가 없고 고발장이라는 것 자체만 접수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대요. 기자들한테. 그랬는데 불구하고 기자들은 이미 저하고 김건희 여사가 나눈 나만 아는 김건희 여사만 아는 카톡 내용을 벌써 김건희 여사 측으로 또 수여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여러 차례 만나자고 요구했다는 거를 JTBC가 네. 보도를 한 겁니다. 네. 예,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저와 김건희 여사만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가지고 벌써 나는 줄 리가 없었잖아요. 나는 줄 리가 없는데 줬을 리가 없죠 저는. 네. 그런데 제가 안 줬는데 벌써 그게 나온 겁니다. 그러고 이 제목을 기사 제목을 설정하는 거나 내용도 마치 수사도 안 받고 조사도 안 받았는데 스토킹을 한 것처럼 제목도 설정하고 내용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를 아주 폄하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정말 스토킹을 했나 보다라고 네. 일반 이 국민들이 네. 여길 수 있도록 이런 여론을 조성한 이런 기레기들 이런 사람들 종편 방송이나 레거시 미디어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용건만 말씀을 드리면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경찰과 언론 이런 어떤 그 정권과 결탁한 언론 그다음에 정권 이 3자가 카르텔이 형성돼 가지고 그냥 하나가 된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검찰에 출두를 해도 그들의 카르텔 속에 나는 휘말리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고 네. 뻔한 거 아닙니까? 네. 본질을 호도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제 주변 사람 털고 뭐 핸드폰 가져와라 노트북 가져와라 압수수색한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자꾸 본질에서 벗어난 쪽으로 수사를 하고 해가지고 이 산만하게 만들고 김건희 여사는 계속 피해자로 몰아가고 피해자로서 이런 어떤 존치할 수 있게 만들고 저는 가해자로 그런 프레임과 앵글을 펼쳐나갈 게 뻔합니다. 이원석 총장이 그런 의지를 가졌다 해도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실제 나를 수사하고 조사하는 사람들은 기자들로 말하자면 평기자입니다. 평론자들이에요. 네, 네. 근데 그 위에 단계들은 이 사람들은 거의 정치꾼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장난질 치고 여러 언론에다 툭 던져주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자료도 넘겨줄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미 이명수 기자와 장인수 기자한테 모든 원본을 다 넘겨주고 중국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뭐 이제 다 그 폰이고 미국 폰은 잊어버리고 또 국내 폰은 또 여러 가지 이 노후가 돼가지고 체인지 한번 했고 네. 의도적으로 증거인멸한 게 아니라 네. 살다 보면 이거 바꿀 때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랩탑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털어봐야.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던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고 실제로 이제 공개했던 그 내용이 전부기 때문에 내용이 그걸 전부죠. 가지고 또 하나는 있어요. 네. 가래침 영상. 예. 예, 가래침 영상은 사실 그것도 뭐 얼마나 많이 거의 협박 수준으로, 그러니까 협박이라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하는 분들도 퇴근하고 닥달하는 겁니다. 빨리 이거 가래침 영상을 폭로하라. 근데 그거는 서울의 소리치기나 담당한 취재 기자들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제가 그거를 만류했습니다. 안 된다. 네. 이거는 사람들이 식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거 내보내면 안 되고 그건 프라이빗한 거니까 아무리 우리가
저거 해도 그건 안 된다 하는데 마지막 결론은 뭐를 내놓는가 하면 검찰이 저를 아주 물리적으로 힘들게 하거나 뭔가 아주 공공에 처할 때는 그 가래침 영상을 모음집을 해가지고 폭로하겠다라고 하는 그 우리 담당 기자들의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외에는 김 여사를 위해서 우리가 편집한 것뿐이 없어요. 뭔가 이 보도를 위해서 짜집기를 하기 위해서 편집한 게 없고 네. 거의 다 나갔어요. 나간 거고 가래침 뱉는 거 이런 것만 좀 뽑아낸 거예요. 네. 뭐가 있습니까? 영상이 다 나온 거지.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이제 다시 상기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상황이 왔는데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철옹성을 치고 이 선은 못 넘어간다. 그래서 이번에 최수근 상병 특검도 못한다. 김건희 여사 특검도 못한다 이러면서 이번 기자회견을 본 저희 소회는 김건희 여사 문제는 끝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전면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네. 자, 목사님 보시기에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껏 이렇게 국정농단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왜 저렇게 철옹성처럼 감싸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 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무너지고 만약에 이렇게 죄의 대가를 받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거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무력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사인 머신이다, 결제하는 기계다. 예. 그리고 이제 뒤에서 많은 걸 조언하고 또 옆에서 직접 나서고 그러면서 이제 국정을 같이 공동 정권처럼 이끌어 나가는 당사자가 이제 김건희 여사였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손발이 묶이고 이러면 이제 힘드니까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번에 이제 비선 실세들이 나서서 박영선 전 장관을 총리로 임명하고 뭐 양정철 민주연구 원장을 이제 비서실장 임명하자 이제 이렇게 했던 것도 실제 좀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좀 제가 질문이 좀 불편하면 대답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커머나 콘텐츠 전시회할 때 그 테러 당했던 그 주한미 대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사가 왔을 때 뭐 건진 법사가 참여하고 어느 스님이 참여하고 이럴 때 그것을 취재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박영선 전 장관. 취재 참석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그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박영선 그 전 장관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김행 씨처럼 김행이나 박영선 이 두 여성 분들은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끈끈한 그 무엇이 있는 거죠. 네. 자, 있다고 보시는 거고 대통령이 뭐 어쨌든 실제로 국정 운영의 축으로서 김건희 여사가 내부에서 강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도 똑같이 생각하고 계신 거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받고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예, 지금 뭐 눈에 보이지만 않지 다 이제 좌지우지한다고 저는 보고 최근에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건강이 좀 안 좋다는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김건희 여사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서 살이 많이 빠졌다. 지금 이제 관제에서 외부에 출입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취재를 통해서 좀 듣긴 했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래요? 네, 들어봤고 뭐 30kg가 빠졌느니 뭐 이제 얘기를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는 폭로할 수 없지만 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영부인도 그렇고 맞아서는 안 되는 무슨 주사를 맞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두 분이. 예. 아니 그런 정보를 실제로 대통령실 내부에서 확인하고 계신 거죠? 그것도 말씀 못하시. 네,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누군가가 김건희 여사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실제 들어보셨다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혹시 그와 관련해서 좀 얘기해 주실 게 있습니까? 그런 질병과 관련된 게 아니고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질병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반인이나 예. 이런 분들은 맞을 수 없는 주사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돈이 있거나 또 뭐 이게 지위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흔히 맞는 그 무엇은 제가 이거 뭐 공공방송이지만 네. 책임질 수 있는 발언입니다. 네,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이라는 것은 지금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건강의 문제이든 아니면 다른 이유 있어든 뭔가 지금 뭐 치료를 받고 있다 또는 뭐 주사를 맞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제 저는 최 목사님을 통해서 듣지만 다른 또 취재하는 어느 한 축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대통령 부부가 다 맞아요. 예. 그 주사를. 예. 대통령부가 다 맡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최재형 목사님만 가지고 있는 또 이런 정보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건 사실이고 그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게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부터? 그 이전부터 이거하고는 이전. 상관없습니다. 디올백 사건이나 최상병 사건, 예. 주가 조작, 뭐 주가 조작은 오래된 거니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랑 상관없습니다. 폭로되기 이전부터입니다. 이전부터 이제 예. 그런 상황이 있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지금 당분간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공개적인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몸이 지금 그만큼 안 좋은 상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예. 이 디올백 사건의 어떤 뭐 영향이 또 직결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자, 같습니다. 누구보다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상황, 특히 심리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계신데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나서서 수사를 하고 공개를 하든 비공개하든 소환 조사를 김건희 여사까지 한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조사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뭔가 좀 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아니 취임 2주년 어제 보고 예. 우리는 일반 국민들 이런 분들은 설마 요번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이니까 바뀌었겠지, 변했겠지, 나아졌겠지, 뭔가는 달라졌겠지라고 봤지만 역시나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계속 연이어서 이제 추가 보도가 나오지만 그 청와대 대통령실 대변인이 한 사람 한 사람 무작위로 기자를 지목한 것도 결국은 이미 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다 선정을 미리 해놓고 네. 예를 들어서 MBC 기자는 계속 손을 들었어도 MBC 기자 양 좌우로 있는 사람은 다 시켰고 지상파 3사도 다 시켰는데 질문을 MBC 기자만 빼놨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사는 미국에서는 대통령들은 중간에서 이런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지명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지명하는 게 자연스럽고 옳은 건데 벌써 내가 대변인이 딱 서서 뭐가 사회 보는 것처럼 중간에서 저 역할할 때 저거는 분명히 장난질이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 가까이 그 탁자 위에 있는 게 사진이 가까이 찍혀가지고 네. 이미 대본이 짜여진 게 폭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순수성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쓴소리도 좀 들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거짓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대변인들이나 홍보수석실에서 나온 말들 이런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마다 했던 말들을 보면 거짓말 제조 공장입니다. 진실된 말이 없습니다. 보세요. 그 23억 원의 부당 이득을 주가 조작으로 취했지 않습니까? 그게 김건희 여사가 다 벌은 게 아니라 최은순 여사가 9억 원, 나머지 13억 몇천만 원이 이제 김건희 여사인데 합해서 23억 원인데 충격적인 증언을 한 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수사할 때 윤석열 사단의 압력이 너무 컸다. 그런 증언을 한 사람도 네,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김건희 여사는 소환을 한 번도 당하지 않고 수사도 당하지 않고
다른 연루된 사람들은 다 증거 제시해가지고 자백 받고 다 형을 살고 있고 이런 처벌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공정과 상식을 말하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그렇게 거짓말로 지난 2년 동안 국민을 속이고 또 캠프 시절에 유권자들을 속이고 또 취임한 이후에는 국민들을 속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더 이상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도 속지 않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얘기를 하려고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났는데 네. 어저께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치열하게 수사를 받았다고 이런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치열하게 수사를 받은 게 아니라 치사하게 수사를 받은 거예요. 치사하게. 자, 잘 속으로는 알겠습니다. 뒤로 보이는 안 보이는 쪽에서는 자꾸 자기 인맥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수사를 푸시를 하고 이래 가지고 결국 김건희 여사를 구한 거 아닙니까? 그 조금 전에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김건희 여사가 뭐 건강상의 이유든 아니면 다른 이유든 뭔가 이제 약물을 지금 뭐 투여받고 있다. 투여받고 있다고 이제 하셨는데 그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거기까지. 거기까지. 거기에 딱 그러면 좋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수면제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있는데. 일본에 보통 이제 부자들이 가서 받는 나무줄기 같은 줄기류 그런 아니, 뭐 것들도 그런 게 저는 상당히 알고 가는데요. 있지만 네. 그건 밝힐 수는 없고 네. 기회가 올 겁니다. 자, 아니면 그것은 예. 불법은 아니죠? 불법일 수도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제가 그냥 그걸 뭐 지금 말씀하셨던 그걸 제가 투여를 받으면 그거는 불법입니까? 아니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 그게 궁금하시면 예. 대통령의 주치의는 항상 내과 의사잖아요. 예. 역대 모든 대통령. 예. 그러나 이제 자문의를 또 열 몇 명 둘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문의 중에 이번에는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예. 그 성형외과를 취재해 보십시오. 그럼 뭐가 답변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도 참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이 이제 합법이냐 불법이냐 아니면 취향적 선택에 의해서 무엇을 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기자들이 이것을 다루는 방식이 좀 다를 텐데 어쨌든 그 내용도 좀 충격적이고 김건희 여사가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밖으로 나올 수도 없다라는 네. 것도 저희들이 지난주 역전 용사들에서 말씀드렸지만 최재형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걸로 봐서는 네, 네. 지금 이제 어떤 연유인지 모르나 지금 김건희 여사가 바깥으로 나와서 대외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김건희 여사를 사법 처리하겠다라고 갔을 때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대응하거나 방어하거나 또는 이런 상황을 대처할까요? 이제는 뭐 말 그대로 아까 네. 제가 이렇게 의혹을 얘기했지만 네. 언론 아직은 언론은 잡고 있다고 본인들이 자부하고 있잖아요. 언론과 검찰 이 언론 권력과 검찰을 통해서 끝까지 안간힘을 쓰겠죠. 언론 플레이를 하고 또 이제 검찰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무죄 입증으로 몰아가든지 무마하든지 뭐 기소를 약하게 뭘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라도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의 모든 혐의를 피해가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길한 생각을 제가 합니다. 뭐 주가 조작 사건이든 디올백 수수 사건이든 뭐가 됐든.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 이미 이제 현실 정치를 관통하고 계시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3년 동안 국정운영을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이다.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저는 전망하십니까? 우리 세속의 용어로 예. 그러니까 하다가 뭔가 이제 윤 대통령이 나 임기 4년만 채우고 딱 그만둘 테니까 뭐 하시오 뭐 이런 객기도 한번 부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개헌을 주장하는 분들 그래서 중임 대통령 단임제를 이제 8년으로 이제 하자는 걸 주장하는 분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탄핵 안 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대신에 그 대신 임기를 단축해라. 뭐 4년이면 4년, 3년이면 3년. 그 대신 우리가 새로운 헌법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 이렇게 시작할 때 너는 적용이 안 되는 거다 해가지고 그런 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이 살아날 자구책을 여러 가지 이제 뭐 모색을 하겠죠.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통령은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국민들과 민심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으면 다 꺾이고 끝날 것이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느 시점에 적정하게 타협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궁지에 몰리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 나타나는 최상병 사건에서 가만히 그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뭐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을 저렇게 항명죄로 저렇게 힘들게 하고 맨날 벽만 쳐다보게 만들고 또 애꿎은 국방부 장관 해임시키고 또 호주 대사로 보냈다가 다시 소환해서 돌아오게 하고 이런 거는 결국 뭡니까? 대통령이 여기에 핵심 혐의가 있는 건데 이거를 가리고 은폐하고자 자꾸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결국 뭡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는 방식으로 임성근 사단장 구하는 방편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어느 누가 대한민국의 이 군대에서 지휘관을 하겠느냐면서 아주 대노하고 극노했다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가리고 은폐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이 난리들인 거죠. 예? 네. 예, 국력을 소비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화끈하게 대통령이 경로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오히려 본인이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 경로했다는 얘기를 엉뚱한 경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뭐가 문제인지도 모든 사안마다 정확한 문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 지난 1월에 우리 목사님께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긴 한데요. 뭐 김연희 여사하고는 고향도 그렇고 그렇죠. 부친 또 큰형님과의 관계 등등 사적인 감정이 분명히 있는데 그 정을 의로 승화시켰다라는 말씀하셨단 말씀이시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건 사건들 김 여사의 어떤 인사개입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하셨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됐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어쨌든 목사님 이제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대통령의 영부인이 어떤 일을 했든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졌고 그 과정에서 명분백이 정말로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전달되었고 이후에 대응하는 과정을 보면서 국민적 불신이 훨씬 더 용산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많이 생겼다. 결국 알고 보니까 이것이 작은 사건이었는데 크게 연결되는 하나의 일종의 입구였고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국정농단에 준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첫 출발 지점에 용기 있는 최재형 목사님의 판단과 폭로가 있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공익제보 영역에서 길이 역사에 남을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용기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용기가 있었다 저보고 뭐 그러는데요. 그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극찬이고요. 네. 그냥 옳은 일이니까 해야지라고 하는 그거 하나지. 예. 제가 목사니까 어떤 종교적인 사명, 또 통일운동하니까 뭐 애국을 위해서 뭐 독립운동하는 그런 마음 이런 거는 이제 댓글 다는 분들이나 팔로워 분들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건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그냥 옳은 일이니까 이거는 또 제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니까 한 것이고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니까 제가 폭로했던 거고 저라고 해서 일국의 대통령 영부인하고 잘 친하게 지내면 좋은 거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뭐 편하고 좋죠. 왜 시끄러운 거를 택하겠습니까? 예. 네. 대한민국이 또다시 권력 사유화 또 국정농단을 얼룩져야 하는지 검찰 수사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과 갈등설이 불거져 나오는 이 검찰이 자칫 사내 본질을 정쟁의 요소로 퇴색시키지 않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수사 결과가 또 뭐가 나오든 간에 우리 국민들은 영부인으로서의 자질을 이미 평가됐다라고 봅니다. 자, 윤 대통령마저 아내의 처신에 대해 사과라는 표현을 썼는데 글쎄요. 뭐 어느 때보다 온 국민의 시선이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네. 저도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이 늦은 시간까지 저희 스픽스를 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지금 마루치 아라치님, 정미용님, HGJ님, 정효구님, 그리고 서리님, 기김님. 자, 기김님께서는 저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말고 윤씨라고 불러라 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저희들 방송 잘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댓글 보내주시는 분, 또 댓글을 보내주지 않지만 방송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면 오늘 저희들이 나눴던 얘기 많은 분들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에서 저희들 방송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2.5%는 미국에서 보고 있고요. 0.5%는 캐나다에서 봅니다. 네. 하루에 한 그렇군요. 5만 명 정도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우리 방송 15분 이상 봐주시는 거 저희들 잘 알고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일본, 베트남, 중국, 뉴질랜드, 독일, 필리핀도 이제 0.1% 정도 봐주고 계시니 해외에 계신 우리 750만 동포 여러분들도 서픽스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요. 어느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세계의 시민으로 살고 계시든 간에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 그리고 원래 우리가 정말로 잘 받았던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좋은 그 DNA,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면서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외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 항상 대한민국을 믿고 저희들과 함께 최 목사님과 함께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이 좋은 기운이 전 세계에 퍼지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진행해 주신 우리 권대희 본부장이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요. 오늘 박수를 치면서 끝내는데 네. 제가 오늘 마지막 네, 예, 말씀하십시오. 한번 좀 해주십시오. 네. 예. 국민들은 이미 심리적으로 탄핵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동안 예의를 갖추느라고 그동안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존칭을 꼭 붙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정도로 해도 존칭을 붙였는데 심리적으로 탄핵을 했다고 저는 간주하기 때문에 그 호칭을 안 붙여도 무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그 몫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고 네. 제가 진행해 주시는 우리 권대희 미디어 본부장께 부탁 말씀 드리는 것은 네.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방송을 봐주시는 대한민국 그리고 해외 750만 동포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우리가 박수를 크게 치면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힘내시라고 기운을 북돋아드리는 예. 팍팍 기운을 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떻게 할까요? 자, 끝판 토론하면 여러분 팍팍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제가 선창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십시오. 끝판 토론 팍팍!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